안녕하십니까.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. 상속 증여 시리즈에서 오늘은 단기간 내 재상속 시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노 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 배우자가 이렇게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양을 했는데,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노인네들끼리 서로 부양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건강하신 분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만약 그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에 이게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.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단기간 내에 재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되는 제도가 있어요. 그거를 재상속 세액공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상증세 30조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재상속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해주는데요. 10년을 넘어가면 안 해줍니다. 그리고 1년마다 5%씩 다운이 돼요. 만약 올해 누가 돌아가셨는데 같은 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세액공제가 100%예요. 근데 1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5%씩 이제 할인을 해주는 거죠. 그게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되는데, 그 요건은 뭐냐면 일단 최초 그 상속 개시 이후에 재상속을 하는 경우여야 되고요. 그 기간은 10년 내외여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세를 냈어야 돼요. 상속세를 안 내게 되면 뭐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상속세 계산할 때 앞에 상속세 계산했던 그 과세된 재산이 다시 또 상속세 계산하는데 다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거 여부를 가지고 이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뭐 포괄적으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상속된 앞에서 상속할 때 계산된 그거 상속 재산별로 구분해서 계산이 되고요. 상속 재산이라는 게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통합하지 않고 각자 재산 종류별로 평가액을 정해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재상속된 재산이 이전 상속된 재산보다 가액이 높게 평가하더라도 그 평가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고, 10년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100%, 그 다음에는 5% 떨어진 10%씩 떨어지기 때문에 90%, 그 다음에는 또 80%, 10%씩 다운이 됩니다. 근데 이제 요거랑 그러면은 대습상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30% 할증가세가 되고, 아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20억이 넘으면은 40%또 할증가세 되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이렇게 대습상속으로 하는 경우와 근데 이거는 또 언제 돌아가실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요. 그런데 뭐 그 앞분이 돌아가시고 뒷분이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, 그럼 어떻게 상속하는 것이 더 나으냐라는 거를 한번 따져보면, 사실 계산해 보면은 이 대습 상속이 더 나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서 30% 할증과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이제 단기 재상속 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습 상속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, 만약 아파트를 받았어요. 아파트를 받아서 상수를 냈는데 또 돌아가셨는데,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를 팔아서 그게 현금으로 됐어요. 그러면 이 아파트와 현금은 동일한 재산이냐? 원칙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데, 그 세무상 실무에서는 이렇게 상속받은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했고, 그 현금을 상속받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단기 재상속에 의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이게 변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요 아파트를 팔아서 나온 돈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재상속에 의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또 다른 분이 바로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
상속세를 또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단기간 내에 재상속 시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